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60세 이후 달걀 섭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심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께서 병원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달걀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달걀 3개씩 먹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요. 검사를 해보니 심근경색 전 단계까지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달걀을 잘 드셨는데 60세가 넘어서부터 몸이 이상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담스러워지는 것 말입니다. 특히 달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지만 6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안전한 달걀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드릴 5번째 방법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이것만 알아도 심근경색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걀의 개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은 완전식품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라고 생각하세요. 젊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희 할머니는 평생 달걀을 하루에 5개씩 드시고도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200 미만인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어요. 과거의 어르신들과 지금의 어르신들은 생활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육체 활동량이 많았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고 다양한 음식을 드시잖아요. 그렇다면 60세 이후에는 달걀을 하루에 몇 개까지 드셔야 할까요? 정답은 1개입니다. 많아도 2개를 넘으면 안 됩니다. 겨우 1개요? 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만약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주 3회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이미 혈관에 부담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콜레스테롤 섭취를 늘리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선생님, 달걀 1개로는 영양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애써오셨는데 갑자기 제한하라고 하니 불안하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달걀 1개만으로도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다른 단백질 식품들을 함께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부, 생선, 닭 가슴살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식품들은 달걀보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아서 안전합니다. 그것도 매번 준비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겠죠. 그럴 때는 최소한 달걀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달걀 조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심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 어르신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달걀 프라이를 정말 좋아해요. 바삭하게 구운 달걀 프라이에 밥 한 그릇이면 그보다 맛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달걀 프라이를 만들 때 기름을 사용하잖아요. 이 기름이 고온에서 달걀과 결합하면서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지방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촉진시켜요. 60세 이후에는 혈관이 이미 딱딱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더 부담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조리법이 가장 안전할까요? 첫 번째는 수란입니다. 끓는 물에 달걀을 넣고 삶는 방법이죠.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삶은 달걀이고요. 세 번째는 달걀찜입니다. 수란이나 삶은 달걀은 맛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드시던 달걀 프라이를 갑자기 포기하기는 어려우시겠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달걀 프라이를 만들더라도 기름을 최소한만 사용하시고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 오일을 쓰세요. 그리고 중불 이하의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시고요. 고온에서 급하게 구우면 유해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크램블 에그가 있어요. 기름 대신 물을 조금 넣고 저어가며 익히면 부드럽고 맛도 좋아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이 맛에 중독되실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것도 번거로워요. 매번 이렇게 신경 써서 요리할 수가 없어요. 특히 관절이 아프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더욱 어려우시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이것만은 피해주세요.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달걀 프라이, 마요네즈나 버터를 많이 넣은 스크램블 에그.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대신 전자레인지에 달걀을 깨뜨려 넣고 포크로 노른자를 터뜨린 다음 30초씩 돌려가며 익히세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달걀을 드시는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 한 환자분께서 이런 습관이 있으셨어요. 저녁 늦게 출출할 때 달걀 2개를 삶아서 드시는 거였어요. 선생님, 밤에 출출하면 라면보다는 달걀이 낫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밤에 달걀을 드시면 소화하는 동안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에는 신체 활동이 거의 없어서 이 콜레스테롤이 그대로 혈관에 쌓여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침 시간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가 최적이에요. 이 시간에 드시면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콜레스테롤을 소모할 수 있어요.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달걀 먹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이가 들면서 미각이 둔해지고 아침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럴 때는 달걀찜으로 만드시거나 미역국에 달걀을 풀어 넣으셔도 좋아요. 부담스럽지 않게 드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 토스트 위에 반숙으로 구운 달걀을 올려서 드셔도 됩니다. 점심시간에는 어떨까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오후 3시 이후부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6시 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아침을 못 먹는 날이 많아요. 병원 가는 날이나 일찍 나가야 하는 날에는 시간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럴 때는 전날 밤에 달걀을 삶아두세요. 아침에 간단히 드실 수 있게 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삶은 달걀은 냉장고에 2에서 3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잊어버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저녁 늦은 시간 달걀은 절대 금물입니다. 차라리 굽는 것이 나아요. 네 번째로 달걀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먼저 베이컨이나 햄 같은 가공 육류입니다. 달걀 베이컨이 정말 맛있죠. 서양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아침 식탁에 항상 올라와 있고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달걀 2개에 베이컨 3장을 구워서 먹어요. 미국 드라마 보고 따라한 건데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350에 달했습니다. 심근경색 고위험군이었죠. 베이컨이나 햄에는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 달걀의 콜레스테롤까지 더해지면 혈관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도 떨어져서 나트륨 배출이 어려워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치즈입니다. 달걀 치즈 오믈렛 같은 요리 말이에요. 치즈 역시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입니다. 달걀과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 폭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뭐가 있나요? 궁금하실 거예요. 채소류가 최고입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양파 같은 것들이 좋아요. 시금치에는 엽산이 풍부해서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물질이거든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혈관을 보호해줘요. 양파는 정말 훌륭한 조합이에요. 양파의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야말로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이거든요. 채소를 매번 준비하기가 번거로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채소 손질이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냉동 채소를 활용하세요. 냉동 시금치나 냉동 브로콜리도 영양가는 비슷해요. 달걀 요리할 때 함께 넣으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아니면 김치라도 괜찮아요. 김치의 유산균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달걀찜에 김치를 넣어서 만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것만은 피해주세요. 달걀과 함께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라면에 달걀 넣어 드시는 것, 이런 건 정말 위험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5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세요.
바로 달걀의 신선도와 보관 방법입니다. 달걀은 오래 보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냉장고에 넣어두면 한 달도 괜찮다고 여기시죠. 하지만 이것이 심근경색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과거 한 환자분께서 응급실로 실려왔던 일이 있어요. 심근경색 증상으로 오셨는데 원인을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 전에 구입한 달걀을 계속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오래된 달걀은 단순히 영양가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세균 번식이 일어나고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살모넬라균 같은 것들이 증식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이런 염증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결국 혈전을 만들어냅니다. 60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런 세균 감염에 더 취약해요. 젊을 때는 같은 달걀을 먹어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달걀의 신선도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물에 넣어보는 거예요. 신선한 달걀은 물에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은 뜹니다. 달걀 내부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부력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달걀을 깨트려 보는 거예요. 신선한 달걀은 노른자가 동그랗고 탄탄해요. 하지만 오래된 달걀은 노른자가 퍼지고 흰자도 묽어져요. 매번 이렇게 확인하기가 번거로워요 라고 하시겠죠.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구입 후 이 주 이내에 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냉장 보관해도 이 주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달걀을 씻어서 보관하시면 안 돼요. 달걀 껍질에는 자연적인 보호막이 있는데 물로 씻으면 이게 사라져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져요.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좋지 않아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냉장고 안쪽 선반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는 달걀 보관함이 문에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달걀을 종이팩에 넣은 채로 안쪽에 보관하세요. 종이팩이 온도 변화를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달걀을 깨뜨린 후 바로 요리하는 거예요. 달걀을 깨뜨려서 그릇에 담아두고 나중에 요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공기 중에 세균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요리하다 보면 달걀을 미리 풀어놓고 다른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도 이해됩니다. 그럴 때는 최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10분 이상 방치하면 세균 번식이 급격히 늘어나요. 만약 달걀을 드신 후에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안 되나 보다 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가슴 답답함이나 호흡곤란까지 동반되면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병원 가기가 부담스러워요. 응급실 가면 돈도 많이 나오고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늦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119에 전화하세요. 응급실보다는 응급실 전화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요. 증상을 설명드리면 응급도를 판단해서 알려줍니다. 가족들에게 말하기도 미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족들도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바랄 거예요. 지금까지 60세 이후 안전한 달걀 섭취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하루 1개 이하, 기저질환 있으시면 주 3회 이하. 두 번째로 기름 사용 최소화한 조리법, 술안이나 삶은 달걀이 최고. 세 번째로 아침 시간대 섭취, 저녁 6시 후는 금물. 네 번째로 가공육류나 치즈 같은 고지방 식품과 함께 드시면 안 됨. 마지막으로 신선한 달걀만 구입 후 2주 이내 섭취. 이 5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심근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런 걸 다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이해합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럴 때는 한 번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달걀 개수만 줄여보시고 다음 주에는 조리법을 바꿔보시고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실수할 때도 있을 텐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가끔 외식하시거나 자녀분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예외로 하셔도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지킬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일상적인 습관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을 지켜보세요. 달걀 말고 다른 단백질 식품은 뭐가 좋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생선이 최고예요. 특히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오히려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도 좋은 선택이에요. 식물성 단백질이면서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거든요. 두부찌개나 두부조림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닭가슴살도 괜찮지만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삶아서 드셔야 해요.
껍질에는 포화지방이 많으니까 꼭 제거하시고요. 콩류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검은콩이나 강낭콩, 렌틸콩 같은 것들 말이에요. 삶아서 밑반찬으로 만들어 두시면 여러 끼니에 걸쳐 드실 수 있어요. 이런 음식들 준비하기가 번거로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준비해보세요. 일요일에 콩도 삶고 두부 요리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한번 준비해두시면 3에서 4일은 드실 수 있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편식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요즘 두부나 생선 간편식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다만 나트륨 함량은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달걀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말이에요. 평생 드셔온 음식을 갑자기 제한하라고 하니까 서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달걀을 정말 좋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달걀 프라이를 해주시면 그게 최고의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못 먹는다니 너무 서글퍼요.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음식이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추억이고 정서적 위안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게 사시기 위한 투자예요. 지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중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식단 관리를 통해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다가 몇 달 후에 오시면 선생님 덕분에 몸이 정말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의지가 강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의지가 약해서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워해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70점만 해도 충분합니다. 가끔 실수하시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분명 협조해 주실 거예요. 가족들이 바빠서 신경 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가족들은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다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가족 모두가 올바른 정보를 알게 되고 함께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같이 사시는 배우자분이 계시다면 더욱 중요해요. 두 분이 함께 식단을 관리하시면 서로 격려도 되고 의지도 더 강해질 거예요.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보세요. 이미 혈관이 많이 막혀 있으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혈관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은 기관이에요. 올바른 식단과 생활습관으로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존 혈관의 염증도 줄어들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혹시 지금 복용하시는 약물이 있으시다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단 변화에 따라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병원 가기가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정기검진 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메모해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달걀 섭취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보세요. 지식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달걀 개수부터 줄여보시고 조리법도 바꿔보시고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오늘은 달걀 한 개만 먹었다. 술안으로 만들어 먹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뿌듯하실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건강 정보를 들어주시는 그 마음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